이런 스테로이드에 대한 강한 거부감을 이제 틈타서 굉장히 떡상한 그런 연고들이 좀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덱스판테놀 성분의 연고들인 것 같아요. 가장 흔히 알려진 거는 우리가 비판텐. 그쵸. 국민 연고죠. 애기 엄마들이 항상 가지고 있는 비판텐.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피부에 문제가 생겼을 때 항상 병원에 갈 수는 없거든요. 손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약국에 있는 연고들, 일반 의약품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 것들이 있을 때 유연하게 대처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후시딘과 마데카솔을 잘 상처에 활용하면 새살이 난다. 줄임말에서 후마카세라고 그러거든요. 혹시 원장님이 직접 만드신 말 아닌가요? 제가 방금 만든 말이라 처음 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상처에는 후마카세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상처 말고도 사실 피부과에 환자분들이 가장 많이 오시는 경우가 보통 이제 가렵다 아니면 뭐가 났다 이렇게 해서 많이 오시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주로 이제 바르는 그런 성분들을 좀 알아볼 건데, 가장 흔히 알려져 있는 이제 연고, 그 소아과의 약간 국민 연고로 많이 활용되고 있는 이제 리도맥스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성분을 보게 되시면 프레드니솔론 발레로 아세테이트 0.3%로 되어 있는데요. 리도맥스가 원래는 일반 의약품이었어요. 누구나 다 손쉽게 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근데 요새는 버전이 이제 2개로 변했어요. 그래서 파란색으로 돼 있는 거는 0.15% 농도가 낮아서 우리가 이제 일반 의약품으로 계속 이제 쓸 수가 있고, 주황색으로 돼 있는 건 0.3% 스테로이드가 들어 있어서 처방이 있어야만 쓸 수 있는 그런 이제 어떤 두 가지로 나눠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스테로이드는 주로 어떤 때 활용을 한다고 알고 있으면 될까요? 주로 가려울 때 아토피 피부염 같은 가려운 습진, 접촉 피부염도 사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심지어는 뭐 화상 그런 거 초창기에도 조금 활용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온갖 군데 다 활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 우리가 스테로이드 그러면은 되게 선입견 있잖아요. 쓰면 좋지 않다. 근데 정확히 어떤 데 안 좋다 뭐 이런 거 잘 모르잖아요. 스테로이드 어디 안 부작용 뭐가 있죠? 스테로이드의 부작용은 피부과적으로는 이제 피부가 위축되고 혈관이 늘어나서 이제 붉어지는, 피부가 얇아지는 부작용이 있는데, 이거는 사실 적절하지 않은 강도의 스테로이드를 적절하지 않은 기간, 너무 오래 사용하셨을 때 생기는 부작용이고, 적절하게 사용을 하시면 사실 좋은 약입니다. 우리 스테로이드 연고는 1등급부터 해서 7등급까지 이제 등급을 나눌 수가 있고요. 등급이 높을수록 거꾸로 이제 그 세기가 낮거든요. 그런데 우리 리도맥스에 들어있는 성분은 거의 그 6등급 내지 7등급 정도의 낮은 등급의 스테로이드이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 좀 어린 친구들이라든지 아니면은 얼굴, 그리고 접히는 부위, 이런 부위에도 좀 활용을 하셔도 크게 문제는 없고, 다만 말씀하신 대로 스테로이드 연고는 좋아지면 바로 끊는다, 이게 주로 이제 목표라고 생각하셔서 한 1, 2주 이내로 사용하신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환자분들한테 쓰시더라도 좋아지면 이제 바로 끊으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보통은 아무리 길어져도 1, 2주 이상 쓰지 않는 게 좋다라고 보통 설명을 드립니다. 그리고 사실 리도맥스 말고도 우리가 복합 제제로 많이 쓰는 약들이 있잖아요. 세레스톤지라는 또 많이 사용하고 있는 그런 연고도 있고, 무좀약에도 스테로이드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 것들이 그렇죠. 많죠. 항진균제 플러스 스테로이드 또는 항생제 플러스 스테로이드 해서 약국에서 판매하는 그런 일반 의약품에는 복합제제가 많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성분에 어떤 스테로이드가 섞여 있는지, 이게 몇 단계 스테로이드인지 이런 것까지 아시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이런 연고를 바르실 때는 일주 이상 사용해도 이제 병변이 좋아지지 않으면 병원에 방문하셔서 정확한 진단과 적합한 스테로이드 제제를 처방받으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특히나 이제 세레스톤지 같은 그런 성분들은 사실 보면은 안에 항생제도 있고 항진균제도 있고 그리고 스테로이드도 섞여 있어요. 거의 느낌이 뭐라 그러면 아무거나 걸려라, 아무거나 다 좋아져라, 약간 이런 느낌이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맞는 연고는 맞는데, 환자분들 보면 진료 보다 보시면은 뭐 그런 연고를 하면 되게 좋아져서 뭐 몇 년 발랐어요, 뭐 이런 분들도 가끔 있어요. 이제 간헐적으로 쓰셔서 문제가 안 된 건 되게 럭키한 케이스지만, 얘기 드린 그런 스테로이드 부작용이 다 생겨서 오시는 분들도 가끔씩 있기 때문에 이 사용은 좀 신중하게 생각을 좀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그런 데 들어있는 스테로이드는 리도맥스보다도 좀 등급이 높은 뭐 베타메타손 성분이 좀 들어있기 때문에 딱 좋아지면은 줄여주시거나, 아니면은 피부가 좀 두꺼운 부위, 그러니까 얼굴을 제외한
팔다리 아니면 몸 이런 부위에만 위주로 사용하시는 걸 좀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스테로이드 얘기를 했는데 이런 스테로이드에 대한 강한 거부감을 이제 틈타서 굉장히 떡상한 그런 연고들이 좀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덱스판테놀 성분의 연고들인 것 같아요. 가장 흔히 알려진 거는 우리가 비판텐. 그렇죠. 네, 국민 연고죠. 그쵸. 애기 엄마들이 항상 그쵸. 가지고 있는 비판텐. 원장님도 많이 비판텐 써보셨죠? 기저귀 피부염으로 저는 입문을 했습니다. 애기들 엉덩이에 습진이 있거나 좀 트거나 붉어지거나 할 때도 비판텐 쓰고 또 애기 태열 있을 때도 엄마들 좀 쓰시는 것 같고 비판텐은 정말 인기가 많기는 한 것 같아요. 근데 효과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원래는 프로비타민 B5라 그래서 이제 이게 체내에 흡수가 돼서 그 안에서 이제 환토텐산으로 변해서 이제 효과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염 기능 정도는 있을 수가 있지만 사실은 스테로이드보다도 강도가 좀 낮은 항염 기능을 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걸로 뭔가를 다 치료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거꾸로 유병 기간을 이제 늘려서 도리어 생기지 말아야 될 부작용을 좀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초창기 대응용 정도로 사용을 하시는 게 저는 좋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도대체 왜 판테놀 성분의 제품들이 떡상을 하고 이렇게 많이 국민 연고로 쓰이게 됐을까요? 그게 아무래도 이제 스테로이드의 부작용이 널리 알려져서 그런 것 같습니다. 스테로이드 연고를 오래 발랐을 때 생기는 부작용도 많아요. 예를 들어 할아버지 환자분께서 오셔서 나는 항상 세레스톤제 바르면 금방 들어가서 이거를 몇 년째 쓰고 있으니까 이 연고를 달라 이렇게 오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 스테로이드는 바르면 바로 가라앉고 효과가 즉각적으로 나타나긴 합니다. 근데 스테로이드를 오래 쓰면 끊었을 때 리바운드가 심해져서 오히려 안 쓰면 견딜 수가 없을 만큼 붉어지거나 가려움증이 더 심해지거나 이런 반동 현상이 심하기 때문에 스테로이드에 중독이 돼버리는 상태가 되고 그걸 끊을 수가 없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적당한 기간 쓰고 비스테로이드 연고로 넘어가는 그 처방을 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거를 1, 2년씩 혹은 한 달 이상 같은 연고로 사용을 하시는 거는 별로 좋지 않은 행동이 되실 것 같습니다. 또 인기가 많은 거는 비타민 성분이라고 해서 그런 것 같아요. 피부 비타민 뭐 이런 식으로 설명하면 어감이 되게 좋잖아요. 근데 덱스판테놀이라는 성분 자체가 상처 회복이나 재생에 대한 그 논문도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뭐 염증이나 급성의 약간의 상처를 회복하는 기능 정도로는 효과가 있지만 사실 그 이상의 뭐 심한 상처, 심한 염증, 심한 가려움증, 심한 습진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비판텐을 써보시고 좀 안 되시면 피부과를 방문해서 정확한 진단을 받으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제가 가지고 온 이 디판테놀 연고는 양냄새 같은 것도 좀 약간 적은 편이고 바르고 이렇게 문질렀을 때 산뜻하게 잘 이렇게 펼쳐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거를 좀 가지고 있으면서 좀 쓰고 있고요. 또 보니까 항염이나 아니면 재생 어떤 기능이 있기 때문에 아이크림이나 아니면 피부 장벽 크림으로 많이 활용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이런 연고들은 일반 의약품들은 사실 성분이 대개는 다 무난하기 때문에 어떤 이제 가려움이나 상처 같은 이런 본 목적에 쓰지 않을 때는 자극감이 있거나 그런 게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유튜브나 아니면 기타 많은 이제 온라인 SNS 이런 데 정보에서는 재생크림 아니면은 뭐 보습제 뭐 아니면은 장벽크림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소개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쓰셔도 사실 상관은 없긴 하지만 원래 각자의 기능은 좀씩 있기 마련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정확한 분류를 좀 알고 계시는 게 조금 필요할 것 같기는 합니다. 그리고 오늘 소개해드린 이제 마지막 연고는 유리아라고 하는 연고가 있어요. 유리아 혹시 좀 사용하시나요, 원장님? 네, 유리아 자주 처방합니다. 저는 주로 이제 발 무좀 있으신 분들 각질이 올라오고 무좀이 있을 때 항진균제 무좀 연고와 같이 쓰시라고 유리아를 많이 처방하는 경우가 있고요. 원장님은 어떻게 유리아 많이 쓰시나요? 네, 저도 유리아 많이 처방을 하고 있고요. 유리아는 이제 우레아 20%가 주 성분인데 우레아라는 성분이 재밌는 게 이제 10% 미만으로 함유가 되어 있을 때는 주로 이제 보습 기능을 가지고 있고 10%가 넘어갈 때는 각질을 좀 연화시키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연화시킴으로 인해서 다른 연고들의 침투력을 좀 이제 증가시켜주면서 도와줄 수 있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 자체의 기능보다는 각질이 굉장히 과각화되어 있는 무좀이라든지 이럴 때 어떤 연고를 이 유리아와 같이 처방함으로 인해서 침투력을 증가시켜주고 그리고 각질 자체도 좀 보기가 안 좋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정리를 해줘서 깔끔해 보이게 그런 용도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연고를 깜빡하고 넘어갈 뻔했네요. 또 우리가 일상생활 하다 보면 고데기에 화상을 입을 수가 있고 뜨거운 물에 화상을 입을 수도 네, 있고 그런 화상 상처 은근히 굉장히 환자분들 많이 오시거든요. 그런 때 이제 주로 활용할 수 있는 연고를 좀 소개를 시켜드릴 건데 이름이 미보라고 하는 연고가 있습니다. 원장님도 많이 처방을 해보셨죠? 네네, 화상 환자분들한테 재생 목적으로 처방을 하고 있습니다. 주 성분은 이제 베타시토스테롤이라는 성분으로 되어 있고요. 우리 피부 장벽을 구성하는 이제 세라마이드, 콜레스테롤, 지방산 중에 콜레스테롤과 굉장히 유사한 성분이기 때문에 피부 장벽 개선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고 전반적으로 피부 재생에 많은 도움을 줄 수가 있는데요. 이게 특징이 있어요. 별명이 있거든요. 참기름 연고라고 그래요. 참기름 연고. 이게 열어서 냄새를 이렇게 한번 맡아보면은 어떠세요? 고소하죠? 네, 저 아까 발라봤는데 아직까지도 지금 참기름 냄새가 손에서 너무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이게 아무래도 베타시토스테롤 성분 자체가 이제 기름 성분이고 특히나 이제 이게 좀 참기름 냄새가 난다는 게 굉장히 좀 특징적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발라주시게 되면은 아무래도 화상의 초기 상처에서도 염증을 억제해 줄 수가 있고 약간 기름막을 쳐줌으로 인해서 세균이 침투하는 거를 막아줄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습유난 환경이 이제 상처 회복에 굉장히 중요한데 습유난 환경을 만드는 데도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또 하나 자외선도 좀 차단을 해서 착색으로 이어지는 부작용도 좀 막을 수가 있다는 것이 굉장히 큰 장점이고요. 그리고 임산부 아니면 수유부에도 사용을 해도 문제가 없다는 것이 굉장히 큰 장점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재생크림으로도 또 활용을 하는 경우가 있던데 근데 솔직히 저는 권장드리기 좀 힘들 것 같아요. 얼굴에 바르기에는 네. 네, 참기름 냄새가 조금 저 멀리서도 내가 있다라는 어떤 그런 이제 냄새로 각인이 될 수가 있어서 일단은 요거는 화상 연고로 이제 재생적으로 활용하신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물집이 생겼을 때도 많이 사용하면은 표피에서 수분 증발하는 거를 좀 억제해주고 수분한 환경을 유지해주기 때문에 물집 환자에서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약국에서 손쉽게 살 수 있는 일반 의약품 약품들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좀 추천을 드리는 거는 꼭 사용하실 때 약전을 한 번씩 좀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내용이 많고 너무 길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 좀 약간 보시기가 힘드실 텐데 꼭 약전이 아니어도 이렇게 케이스 뒤편에 보시면은 중요한 내용들이 여기에 다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용법, 용량, 그리고 주의사항 꼭 읽어주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일반 의약품은 약간 한계가 있어요. 효과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전문 의약품을 활용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시청자들의 도움이 될 수 있는 콘텐츠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댓글을 통해서 고민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한 분 한 분 고민을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부가 똑똑해지는 시간 피부톡톡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